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의 그늘 속에 자리잡은 유럽의 심장부에는 가장 실용적인 사람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발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수수께끼 문명이 대륙에 거주해왔습니다. 항상 질병과 현상에 시달려왔으며 과학자들조차도 발굴된 것에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유럽의 20가지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판다의 기원은 화석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판다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두 가지 상충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이론은 아시아에서 유래하여 유럽으로 이주했다고 제안되는 반면 다른 한 이론은 아시아로 이동하기 전에 유럽에서 진화했다고 제안됩니다. 1970년대 후반 불가리아 북서부의 석탄층에서 두 개의 석화된 이빨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고생물학자들이 이 이빨을 조사한 결과 A. 니콜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의 판다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다는 약 600만 년 전 중신세 시대에 불가리아의 습지와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살았으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유럽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A. 니콜롭이는 오늘날의 자이언트 판다와 거의 같은 크기였지만 주로 대나무를 포함하지 않는 채식을 먹었습니다. 이빨은 대나무를 부술 힘이 없었는데 이는 대나무가 더 부드러운 식물을 먹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이빨의 견고한 특성은 포식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약 600만 년 전 지중해가 마르기 시작한 메시니아 소금 위기 때 사라졌습니다. 19. 핀란드 숲속 깊은 곳에는 야생의 자연을 탐험하려는 모험가들의 관심을 끄는 신비한 바위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이상한 바위를 의미하는 쿤마키미로 알려진 이 바위는 거인에 의해 기적적으로 놓였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은 기초 위에는 약 7m에 달하는 거대한 돌이 솟아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 두 바위 사이의 작은 접촉점입니다. 핀란드 민속에 따르면 거인의 일종인 히이시는 바위가 많은 풍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돌을 던지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바위에 이상한 구멍을 뚫었는데 이는 우유를 휘젓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역 전설에 따르면 쿤마키미는 거인이나 트롤에 의해 굴리거나 던져졌을 가능성이 있는 이 장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이 신비한 암석의 형성에 대해 다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빙하가 거대한 돌을 이 위치로 운반했다고 믿습니다. 12,000년 전 빙하가 녹았을 때 이 외로운 암석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이론을 믿든 쿤마키미는 핀란드 황해의 흥미로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18. 에비 뉴버리의 유명한 스톤서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비로운 유물이 마침내 오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숨겨진 기념물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놀랐습니다. 상징적인 스톤헨지보다 더 오래된 유적지 내의 비밀 광장 공간입니다. 이 발견은 한때 정사각형 인클로저를 형성했던 서있는 돌이 7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둘러싸고 있었고 무게가 100톤이 넘으며 거의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돌원 아래에서 30m의 정사각형이 발견되어 이교도 기념물의 전통적인 원형 디자인을 깨뜨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이 광장이 초기 신석기 시대의 집을 기념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궁극적으로 신성한 모임 장소로 진화한 근본적인 정착지를 표현했을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베부리가 세워진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성격의 정사각형 거석 배열은 매우 드뭅니다. 17. 마녀의 언덕은 1015년 헝가리에 도착하여 1046년에 비극적으로 사망한 베네딕트 수도사 성 제라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녀의 언덕 기슭에 있는 페스트의 나룻배 선착장 근처에서 야만적인 헝가리인들의 공격 중에 발생했습니다. 성인의 동상은 현재 언덕의 동쪽에 서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마녀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56년 요한네스 시 메디오만투스가 쓴 라틴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28년 세계대에서 일어난 헝가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녀 사냥에서 12명의 마녀가 이 모임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인트 제라드 힐이 마녀의 만남의 장소로 선택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언덕의 지리적 위치, 온천, 유황증기, 신비한 동굴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언덕의 동쪽에는 다양한 허브가 풍부합니다. 정말 마녀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 독일의 라이프치히 동물원에서 암컷 곰들이 갑작스럽고 전례 없이 털이 빠지는 것을 보고 수의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곰 중 하나인 돌로레스는 머리 주위의 털 몇 가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암컷 곰은 심한 발진과 피부염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유전적 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동물에서 다른 건강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곰의 탈모의 원인은 동물원과 동물복지단체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자는 동물원이 동물에게 부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털 손실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연중 부적절한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짐에 따라 동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응합니다. 원래 남아메리카 출신인 곰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짙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더 두꺼운 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온도 변화로 곰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몸이 털을 흘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15. 불가리아의 광활한 카르스트 지역 깊숙한 곳 아름다운 이스카르 협곡에는 신의 눈으로 알려진 자연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지층은 프로호드나라고 불리는 262m 길이의 동굴의 중간방에서 발견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 구멍은 침식력에 의해 조각되어 눈을 매우 닮았지만 일부에서는 인간도 형성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굴벽에 따라 스며드는 물에서 이러한 힘의 지속적인 작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위에 오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프로호드나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작은 입구는 35m의 높이에 도달하고 큰 입구는 약 45m의 인상적인 높이에 이릅니다. 천장 구멍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기도 하며 양쪽 입구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동굴 깊은 곳에서 밖을 내다보는 빛나는 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지에서 이러한 지층은 신의 눈과 악마의 눈으로 알려져 있어 불가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14. 1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브리삭성은 수세기에 걸친 음모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악명 높은 유령 거주자인 그린 레이디 또는 라담 베르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지 전승에 따르면 그린 레이디는 15세기에 남편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불충실한 여성의 영혼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을 돌아다니며 복도와 방에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브리삭은 종종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성으로 간주됩니다. 샬로트 브레제로 알려진 그린 레이디는 샤를 7세와 그의 정부 아그네스 소렐의 사생아이자 루이 11세 왕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예배당의 옥탑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종종 녹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그린 레이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의 유령에 눈과 코 대신 구멍이 있어 그녀의 끔찍한 운명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성 전체에 울려 퍼지는 슬픈 외침으로 가득 차 고대 브리삭의 오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13. 당신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외계 행성의 인구를 형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중을 탐험하거나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바다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이빙 장비에 종사해온 이탈리아 가족이 수중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육상식물을 위한 놀라운 수중 재배 시스템인 네모스 가든을 만나보세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제노바에서 멀지 않은 이탈리아 놀리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수중 온실의 힘을 활용합니다. 9개의 투명한 플라스틱 거품이 물속에 우아하게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허브의 기운 좋은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품은 니모의 정원을 형성하고 수중에서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 정원 역할을 합니다. 이 생물권 내부의 플라스틱 돔에는 수경 재배의 시스템, 식물 씨앗, 공기 순환 팬이 영리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돔은 작은 우주 정거장과 같습니다. 네모스 가든의 주요 목표는 값비싼 담수화 가정 없이
건조한 해안 지역의 식량 생산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숙기에 이르면 조심스럽게 수확하여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표면으로 가져온 다음 건조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바질은 니모스 정원의 중심이지만 토마토, 콩, 완두콩, 허브, 꽃을 재배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12. 1855년 추운 겨울, 영국 대본의 주민들은 마을을 뒤흔든 끔찍한 현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2월 9일, 그들은 새로 쌓인 눈 아래에서 깨어났는데 그 자체로 추운 계절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 속에서 신비한 발자국이 보였고 곧 악마의 발자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160km라는 놀라운 거리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광경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게 되었습니다. 1845년부터 1870년까지 한 주간지에 이 발자국에 대한 보고가 실렸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의 소행이라고까지 믿었습니다. 악마의 발자국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지르고 벽을 기어오르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으며 심지어 집 옥상에도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눈 속을 달리는 설치류나 오소리의 소행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캥거루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발자국의 높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왜 그 발자국이 밀폐된 정원에 나타났는지, 벽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옥상에 있는 캥거루와 관련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1. 아베이론의 매력적인 풍경 속 깊은 곳, 절벽 가장자리에는 논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대 마을인 보줄수는 거대한 구덩이 벼랑 끝에서 균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템플 기사단의 존재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순례 경로를 따라 중요한 정류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은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성 자크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고대 길을 포함합니다. 보졸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대 문명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철기 시대부터 고대 정착지의 요새화된 중심지인 오피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싶다면 이곳에 정의하는 맑은 모양의 구덩이의 중심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9세기의 장엄한 성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인근 마을의 저명한 인물인 로데즈 백작에 속합니다. 성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2개의 탑은 과거의 영광을 조용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10. 영국 와포드에 있는 오래된 여관과 펍을 철거하는 동안 계약자들은 끔찍하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건물 굴뚝에 숨어있던 그들은 19세기의 병을 발견했는데 그 병에는 물고기 낚싯바늘, 인간의 치아, 유리파편, 정체불명의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녀병으로 간주되며 마법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물에 배치된 부적으로 간주됩니다. 이 병은 영국 전역의 오래된 건물, 교회 마당 및 강둑에서 발견되는 100개 이상의 유사한 유물 컬렉션에 합류합니다. 이 마녀병의 대부분은 유럽 대륙의 마녀 히스토리가 널리 알려진 시기에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포드에 있는 이 건물은 주로 시라토가의 마녀로 알려진 안젤린 텁스의 출생지와 관련이 있지만 발견된 병의 기원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성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건물 거주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훨씬 전에 반마법 전통을 실천했음을 암시합니다. 8. 오래전 파란색 페인트는 유럽에서 희귀하고 귀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금보다 비싼 청금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마야인들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야블루라고 불리는 생생한 파란색 페인트가 있었는데 이는 기원전 600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독특한 파란색은 고대 도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고전 마야 시대의 벽화를 장식한 8세기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마야인들이 어떻게 이 매혹적인 색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1960년대에 그들은 아타풀자이트라고 불리는 희귀한 점토와 인디고와 유사한 아닐 식물의 염료라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페인트인 마야 블루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아래에서와 고온에서도 오랫동안 아름답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야인들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그리고 예술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7. 이것은 인류의 영혼에 대한 가장 오래된 알려진 묘사입니다. 소름 끼치는 순간을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정신은 조명 조건에서 위에서 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골칫거리 영혼을 쫓아내기 위한 꼼꼼하고 상세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만드는 방법, 맥주 2그릇을 준비하는 방법, 해가 뜰 때 의식 말씀을 암송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영혼을 지하 세계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신 샤마시의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 어빙 핀켈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영적 존재를 조각상 중 하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줄에는 독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중한 진술은 조각상이 지하 세계로 가는 여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엑소시스트 자신을 향한 것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6. 포르투갈 에보라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왕립교회에는 뼈, 두개골, 심지어 전신이 벽에 걸려있는 섬뜩한 전시물로 장식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뼈의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16세기 후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43개의 묘지가 있어 에보라 안팎의 귀중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영혼을 기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도사들은 예배당을 짓고 뼈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골을 닫힌 문 뒤에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벽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양에 즉시 압도됩니다.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습니다. 제단 옆에 작은 흰 관에는 13세기에 교회를 세운 3명의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뼈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문 위에는 우리 뼈가 여기 있어 당신의 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오싹한 메시지가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꽤 섬뜩하지 않나요? 5. 독일 바이에른의 마을인 게르메링에서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은 고대 소원의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물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의식을 위해 조심스럽게 남긴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넨 바로 서쪽에 위치한 이 고대 우물은 아름답게 제작된 도자기, 정교한 보석 및 기타 다양한 유물을 포함하여 놀라움의 보물 창고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 중 하나는 26개의 청동 의류핀 컬렉션으로 각 핀은 세심하게 제작되어 당시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릇, 컵, 냄비와 같은 70개 이상의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팀은 또한 팔찌, 2개의 금속 나선, 동물 이빨, 4개의 호박 구슬, 나무 국자 및 다양한 식물 재료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우물은 원래 깊이가 약 5m였는데 이는 지하수 수준이 낮았던 기간 동안 파낸 것임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지역 사회가 저조한 수학 결과와 지속적인 가뭄에 대처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귀중한 소유물을 우물에 넣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때가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4. 고대 도시 페트로바라딘과 세르비아의 번화한 도시 노비세드가 만나는 다뉴브 강의 오른쪽 강둑에는 인상적인 포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요새의 건설은 1692년에 시작되었으며 즉시 역사를 통틀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새 아래에는 종종 지하 묘지라고 불리는 지하 군사 갤러리의 미로가 있습니다. 이 터널 네트워크는 약 16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통로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몰타 십자가를 포함하여 벽을 장식하는 다양한 유물과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판미암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는 연금술사와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비문에서 발견됩니다. 지하 묘지의 각 층은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며 4번째이자 가장 깊은 층은 검은색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황제의 우물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왕 요제프가 이 우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요새의 터널은 숨겨진 보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설을 낳았습니다. 민속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고는 요새 안에 숨겨져 나폴레옹의 비엔나 공격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3. 브르타뉴 해안을 따라 카르낙스톤이 있는데 이 돌들은 유명한 스톤헨지보다 더 오래된 3000개 이상의 꼼꼼하게 정렬된 선사시대 입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벨릭스와 함께 아스테릭스 만화에 등장하는 것과 유사한 이 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이 만든 스탠딩 스톤 컬렉션을 형성하며 약 1000년 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카르낙스톤에 숨겨진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놓은 사람들의 신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약 6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0.5m 크기의 작은 돌부터 6m 높이의 인상적인 마니어 자이언트에 이르기까지 이 돌의 무게는 평균 5톤에서 10톤 사이입니다. 그들의 영리한 배치는 육지와 바다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의도를 나타냅니다. 돌의 목적에 대한 많은 추측과 함께 이해의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와 전설이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블린 같은 존재인 코리건과 같은 신화 속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갈증을 풀기 위해 개울에 갔다가 실수로 불운한 행인을 짓밟는 돌병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 중세 이후 폴란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염병으로 인해 또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일찍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초자연적인 힘에 취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장례식에서 특별한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2023년 7월 고고학자들은 폴란드의 피엔 마을 근처에 있는 17세기 공동묘지에서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그 유해는 당시의 안티뱀파이어 스타일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엎드린 채 묻혔고 그들의 발 근처에는 자물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2022년 유사한 발굴에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발가락 근처에 자물쇠와 함께 묻힌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뱀파이어나 다른 언데드 생물이 깨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매장은 중세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 1998년 여름 4000년 전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나무 원이 노퍽 북쪽 해안의 홈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CNG로 알려진 이 서클은 원래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염습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049년 봄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CNG는 모래 언덕과 갯벌로 보호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디층이 습지 지역을 덮어 목재 서클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했습니다. 원의 지름은 6.6m이며 55개의 정확하게 맞는 참나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최대 3m 높이입니다. 이 원은 외가지와 황갈색으로 만든 둥근 집에 살았던 작은 농촌 공동체의 주민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목재 서클은 원형 형태로 조심스럽게 배열된 55개의 분할된 참나무 통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나무는 수직으로 쪼개져 나무 껍질로 장식된 둥근 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반대 방향에 배치된 통나무 하나를 제외하고는 평평한 면이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뿐이었고 Y포크 모양의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 입구 앞에는 또 다른 통나무가 서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직접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